안녕하세요. 정원의 노무사 이대호 노무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산재를 혼자 신청했다가 불승인 통지 받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특히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뇌심혈관계 질환 같은 경우는 승인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절대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되는 행동, 불리할 수 있는 행동, 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때 이 불승인을 뒤집을 수 있는 핵심 전략이 무엇일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에게는 총 3가지 선택지가 열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청구, 두 번째도 근로복지공단의 재심사청구, 세 번째는 법원에 대한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복지공단 내부 절차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라는 행정적인 절차이고요. 반면에 행정소송, 취소소송은 법원에 가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상대로 싸우는 재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소송 순서로 가도 되시고 처음부터 바로 취소소송, 그 불승 결정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행정 절차인 심사청구를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겠죠. 다만 여러분들이 이것만 절대 안 하셔야 되는 건데, 아무래도 불승인 처분을 딱 받게 되면 화부터 나실 겁니다. 내가 일하다가 다친 게 맞는데 왜 안 믿어주는지. 그래서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가 이겁니다. 다시 한번 넣어보자, 똑같은 신청서, 똑같은 자료, 똑같은 주장, 이대로 제출을 하시게 되면 거의 100% 가깝게 불승인 처분을 받으실 거예요. 왜냐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미 동일한 자료로 결과를 냈기 때문에 같은 자료를 제출을 한다라고 하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죠. 이미 행정기관은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다 끝냈습니다. 조사도 진행을 했을 거고. 그래서 전문가 없이 혼자 산재 신청을 하게 되면 법리에 맞지 않은 이런 단순 신청서만 가지고 대충 해서 제출을 하시는데 이미 그 자료로는 우리가 처음부터 인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가 필요한 거고, 한번 불승인이 됐다라는 것은 승인이 쉽지 않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의 제기는 내가 낸 자료를 한 번 더 봐주세요 이게 아니라, 제가 추가적인 입증 자료를 가지고 추가적인 논리를 새롭게 제출을 할 테니 다시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해주세요 라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핵심은 3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원인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떨어졌는지부터 파악을 하셔야 돼요. 불승인의 사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고 사실이 굉장히 불명확한 경우, 그리고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부족한 경우, 근무 중 다쳤다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 직업력이나 업무 내용이 부족한 경우, 기존 질병이라는 판단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근로자성 문제도 불승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을 정확히 알아야지 그 이후의 전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뒤집히는 사건은 증거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증거 보충을 잘 하셔야 되는데, 불승인을 뒤집는 사건들의 공통점은 처음보다 증거가 훨씬 보충, 보완이 되고 강력해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제출하지 않았던 CCTV 자료라든지 출입 기록, 근무 기록, 동료의 진술서, 사실확인서, 기타 추가 진단서나 의학 논문, 업무량, 근무 시간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특히 업무상 질병과 관련된 산재는 의학적인 인과관계 자료가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절차는 논리를 보강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 말 좀 믿어주세요 이 정도는 통하지 않고요. 노동위원회나 심사위원회, 법원 같은 기관들은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논리, 이성적인 논리, 합리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왜 이 업무가 질병을 만들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학적으로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요목조목 구조화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심사, 재심사 절차, 현실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절차에 대해서도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90일의 기한입니다. 불승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이의 제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 기한을 넘기게 되면 우리 내용도 보지도 않고 그냥 각하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심사, 재심사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 사안마다 다르지만 출석 진술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심사위원회의 위원분들께서 질문을 하는 것에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리인과 함께 참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불승인 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승인을 받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건이겠죠. 사실 이런 사건들은 초장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잘 신청을 했었어야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대충 그냥 쓰고 신청서 넣고 심사청구 가서 주장 바뀌고 뒤죽박죽 증거되면 나중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처음이랑 말이 다릅니까? 주장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는 순간 사건이 굉장히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되셨다면 이 심사청구는 더 승인받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처음부터 대리인 선임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하자면 현재 불승인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그대로 다시 신청을 하거나 이유 분석하지 않고 다시 한번 덤비거나 혼자서 내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감으로만 싸우게 되면 뒤집기 정말 어렵습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고선 고민 중이라고 하시면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부터 먼저 꼭 한번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정호의 노무사 이대호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모의 노무사